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럼프 형 너무 좋습니다. 럼프 형 덕분에 영상 소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지만 럼프 형은 요즘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관세와 감세 정책을 통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막상 대통령이 된 이후 관세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겠다는 상호 관세도 당장이 아닌 4월부터 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과거와 달리 자기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어떤 나라들이 듣지 않는지 이 부분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프콘 회원님들을 위해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영상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는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2% 물가가 아니라 3%대 물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는 짜증이 엄청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 SNS에 바이든 인플레이션 업 이런 글을 바로 올렸죠. 바이든 너가 물가 다 올렸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 물가는 보통의 3%가 아니에요. 요즘 기대 인플레이션도 꽤 올라온 상태거든요. 미시간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당장 말고 앞으로 1년 이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에 사람들이 현재보다 1% 이상 높아진 물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입니다. 현재도 물가가 높은데 앞으로 물가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관세 부과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있고 이와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대선 이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관세 부과가 미뤄진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 달러가 오히려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안도감의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중국은 딥시크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면서 엄청난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매우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물가를 잡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를 이용하여 예산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과도하게 해줬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살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낫을 하나 들고 정부 부서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전월 대비 상승률을 비교하면 에너지 쪽에서 물가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연료 소비가 전월 대비 6.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에너지 쪽에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땅을 파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전부터 이 구호를 외쳐왔었고요. 요즘도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가 관련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드릴 베이비 드릴을 더더욱 외치지 않을까요? 에너지 공급량을 늘려서 에너지 측면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 럼프형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인데요. 일종의 쌈짓돈이 아니라 쌈지 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바이든 때 물가를 때려잡는다고 이것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바이든 때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가 오르자 돈을 덜 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원유를 시중에 풀어서 그나마 에너지 가격을 유지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었는데 막말로 빡친 겁니다. 물가를 이미 다 올려놨어? 가지고 있는 원유도 다 풀어버렸어. 그럼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로 원유를 더 생산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시추 업체들 다 때려잡아서 원유를 더 생산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쉐브론, 엑소모빌 같은 회사들에게 원유를 조금 더 시추하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미국 내 원유 시추 장비 수를 보면 2년 반 전에 피크를 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기업들은 원유 생산량을 늘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아직도 경제 위기 온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솔직히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침체는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유 회사들도 침체에 대비하여 굳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시추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유회사 쉐브론은
회사가 어렵다면서 인력을 20% 정도 줄여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도 어려운데 무슨 증산인가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럼 만만한 나라들을 좀 때려볼까?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문 인사들은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를 설득해서 오펙의 증산을 유도하는 게 최선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선택지가 아닌 분위기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증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직 미 관료들에게 전했으며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공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들도 증산을 못한다고 하지 중동도 증산을 안 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사우디도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 이것은 사우디의 원유 시추 장비 수인데요. 원유 생산량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국제 유가가 $7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감산을 해서 공급량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요즘 글로벌 경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약한 구간에서 중동 국가들도 증산을 팍팍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증산을 했다가 잘못해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는 증산을 살짝 했을 뿐인데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판매 단가가 확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사우디의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른 쪽을 신경 써야겠죠. 이번에 트럼프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쟁을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먼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휴전시켰습니다. 이 둘은 수십 년간 앙숙이었고 최근에 전쟁을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여차여차 미국이 나서서 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과간인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는 가자 지구를 사지 않는다. 그냥 가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점령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들은 다른 나라들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지중해의 땅 일부를 꿀꺽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말 한마디로 땅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동의 지도를 볼까요? 빨간색 네모친 부분에 가자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를 그냥 미국이 와서 낼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군대가 들어올 것이고 군사 기지까지 세워질 것인데요. 원래 미국과 중동의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사우디는 중동의 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중해 한쪽에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반겨할까요? 힘센 놈이 멀리서 말로만 이리이리 지시하는 것과 바로 옆에 앉아서 뭐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 앉아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들어와 앉아 있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일단 자기 땅이 된 것도 아니지만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 가자지구의 일부를 중동 국가에 넘길 수 있고 사우디 이집트를 후보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사우디의 증산과 맞바꾸지 않을까요? 사우디 너네 증산 좀 해봐. 그럼 내가 가자지구에서 살짝 물러날게. 살짝만 개입할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지 않을까요? 사우디는 원래부터 트럼프와 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럼프와 협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에너지 부분의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인플레는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은색 막대로 표시된 것은 미국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의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체 물가에서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를 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선으로 표기된 자료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슈퍼코어 물가를 보면 전월 대비 0.76%나 급등하면서 최근 몇 년 들어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너지도 잡아야지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도 물가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기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회원님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갑자기 네프콘에 접속했는데 고객 확인 제도를 이행하라는 멘트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정보를 입력했는데 이것을 심사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늦으면 2월 21일 이쯤 되어야 제가 네프콘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네프콘에 신규로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2월 13일에 쓴 글이 있는데요. 해당 글에 댓글에 제가 이렇게 날마다 브리핑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댓글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기존 네프콘 회원님들께서는 2월 13일 모닝 브리핑 글에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모닝 브리핑, 마감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브리핑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글들은 패스하겠습니다. 네프콘을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복구시켜서 여러분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